그러면 우리요, 마지막 페이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마지막 페이지, 제일 어려운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배우기 위한 개념은 다 배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뭐야? 항상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여러 개의 개념이 막 섞여버리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이 섞여 있는지 보도록 하자. 다항식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12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몫을 x-1로 나눈다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이처럼 몫을 나눈다 라는 표현이 보이면 fx는 무조건 무슨 짓을 한다? 식 세우기. qx는 뭘 한다? 나머지 정리라고 했죠. 그래서 fx를 식 세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x-12야. 자, 라고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옆에다 무슨 식 적어 놓을 수 있어? 시작! q의 1은 1이다. 요런 식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래요? fx를 3차식으로 나누었대. 3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식 세우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3차식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을 봤을 때 느낌 오셔야 되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 뭐로 바꿀 수 있어? 선생님이 세제곱 없애서 그대로 한번 뺏기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많이 나오니까 연습해 두십시오 라고 했던 바로 그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몫을 qx라고 썼는데 얘로 나눈 몫은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q2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이야? 2차이야. 뭐라고 쓸 건데? 시작!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거고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rx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런데 이때 뭘 구하래? r의 0의 값을 구하래. 그래서 r의 x자리에 0 대입했더니 뭐만 나오니까 c. 와, 이 문제는 결국 c는 뭐니? c의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 판단합니다. 그래, 그냥 알렉스만 더하면 되네. 미지수 몇 개? 3개. 미지수 3개면 모르는 값 앞에 가로 3개 나오면 되게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항상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있지. 네모 박스 치면 이해하실까요? 자, 얘로 나눴던 거야. 그래서 이런 애가 나왔던 거지.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가로 2개 나오면 풀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 좋았어. 한 번만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식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문제를 일으킨 놈으로 나눠볼 거야. 대신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할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됩니다? x-1에 q2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써야 되는데 와, 세상에나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러니 2차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몫이 항상 뭐가 나온다? a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또 써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얘를 나눴더니 몫이 a가 되네. 그리고 나머지는 몇으로 나왔다? x-12로 나왔다 라는 정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미지수 세계식 2개짜리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와, 이거 써먹었더니 미지수 세개가 미지수 A 하나 남은 걸로 바뀌어 버렸네요. 맞죠? 자, 요 A 값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뭘 대입해야 되지? 라고 문제를 봤더니 너무 안타깝게도요.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 있어? Q1은 1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 근데 얘는 QX가 아니지. 그럼 우리 여기에 넣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Q1을요. 선생님이 어디에 집어넣어봐?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2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요 위식의 X 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F1은 3에 Q에 1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런데 요 값이 몇이래? 1이래. 맞습니까? 그러면 3 빼기 11에서 얘 몇 나오는데? 마이너스 8. F의 1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볼 겁니다. 좋았어. X자리에 1 대입해봐야지. 1 대입하면 얘 쫙 사라지지. 그리고 1 대입했더니 3A. 그리고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F1의 값은 몇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A는 몇 나오겠습니까? 예, A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지. A자리 1 넣었어. 자, 그리고 뭘 구하래? 결국 얘랑 얘는 같은 식이 되는 거지? 요게 보이는 얘랑 요게 보이는 얘는 같은 식이에요. 아래 0을 구하라는 건 상수항 구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상수항 구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답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1. 그죠? 예, X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나오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오늘 배운 개념과 어제 배운 개념 두 개가 합쳐진 거야. 복잡한가요?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A는 넣어요. A자리에 1 두면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보고 뭘 구하래? 아래 0 구하래요. X자리에 0, 0, 0 넣으면 1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거예요. 네. 됐죠? 예. 지워도 됩니까? 네. 자, 우리 시간이 2시가 됐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더 하고 싶지만, 그래. 우리요, 1페이지까지만 나갈게요. 인수분해 파트에 1페이지까지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음 시간까지 완벽히 암기해 올 거 하나만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자, 너희들이 보통 인수분해 하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인수분해는 공식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열라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요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앞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위쪽에다 별표 3개 달고 완벽 암기. 완벽 암기. 자, 너희들이 이 개념만 완벽히 암기하고 있어도 모든 인수분해 문제를 다 푸는 힘이 생기는 거야. 모든 인수분해는 바로 이 1페이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수분해 없구나. 페이지를 좀 바꿔놓고.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를 할 때 단계가 있어요. 즉,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은 개념은요. 고등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목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먹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그때 효과적인 인수분해를 떠올리면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목을 불러보면서 이 인수분해 문제가 어디에 속했는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방법대로 풀어버리면 답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보도록 하자. 인수분해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짓은 뭐다?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이 공통인수예요. 그리고 공통인수를 뽑아낸 후에는 뭔 짓을 한다? 혹시 인수분해 공식에 있지 않을까라고 관찰을 해보고 인수분해 공식에 있으면 그 공식대로 푸시면 돼요.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 방법을 오직 인수분해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뒤에 줄줄이 인수분해의 개념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은 뭐냐?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입니다.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해요. 예를 들어 x와 y라는 문자가 있는데 x에 관한 5차식이고 y에 관한 2차식이면 2차식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후에 인수분해 시도를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왜?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거예요. 왜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해야 되는데? 높은 차수 문자로 정리하면 왜 안 되는데? 왜? 왜? 보기 쉽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선생님 방금 이런 예를 들었지. x에 관해서는 5차식이고 y에 관해서는 2차식입니다. 너희들은 5차식 인수분해하는 게 쉽니? 2차식 인수분해하는 게 쉽니? 2차식. 그래서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딱 봤더니 x에 관해서도 5차고 y에 관해서도 5차야. 이런 경우 있지? 이럴 때는 바로 4번.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 어느 한 문자로 정리 뭐 이런 건데 말이 길어서 외우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센스 있게 여기까지만 적어 놓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1번부터 4번까지가 중학교 때도 배우는 인수분해 방법이고요. 자, 5번부터 7번까지가요. 중학교 때 전혀 배우지 않는 순수한 고등학교 수준의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8번은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선 내지도 않아. 그냥 일본 애들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살짝 후 맛만 보여드리고 갈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인수분해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5번, 6번, 7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 보 2차식이에요. 보기 차식. 6번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 인수정리예요. 원래는 플러스 조립제법인데 적어놓을까? 예, 인수정리, 조립제법 두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뭐냐? 상반 방정식이에요. 네,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기 고등학교 2학년 언니도 있지만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차식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즉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하면서 요 개념들을 얘기를 했을 때 고2 언니들도 쪽팔리지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줄게 이랬는데 인수분해부터 올려줘야 돼서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강의로 대체를 하려고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 되게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고 한 번 더 나옵니다. 고차 방정식의 해법에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차식 뭔지 상반 방정식인지 뭔지 딱 듣는 순간 그거! 이 정도는 될 만큼 공부를 해둬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1번부터 8번까지 줄줄줄 완벽 암기하고 오라는 거야. 다음 수업 시간까지.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밑에 가볍게 인수분해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인수분해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을 뭐의 꼴로만 바꾸는 것이다? 곱의 꼴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구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이요. 가로 곱하기 가로 요런 꼬라지로 바뀔 때 우리 얘 뭐라고 부른다? 인수분해했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가로 곱하기 가로의 꼴을 더하기 빼기로 정계했지? 요걸 뭐라고 부른다? 정계. 근데 정계 중에서 연락 길어서 좀 빨리 외우려고 공식화 시킨 것들 있지. 그게 바로 뭐예요?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서로 반대야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요거 3번만 읽고 갈 거야. 외우란 얘기야. 제목부터 읽을 겁니다. 시작!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보기차식 6, 인수정리 조립제법 7, 상반 방정식 8, 식의 특징 한 번 더.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보기차식 6, 인수정리 조립제법 7, 상반 방정식 8, 식의 특징 마지막.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보기차식 6, 인수정리 조립제법 7, 상반 방정식 8, 식의 특징 외워오셔야 돼요. 테스트 볼 겁니다. 개태, 과태, 수태 다 볼 거니까 달달달 외워오십시오. 예. 숙제 요쪽